오늘 지구에 있는 댓글 부대의 안국진 감독님과 영화 속의 문병건 감독님, 그 배우 손석구가 참석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입장 부탁드립니다. 메이킹 영상 보셨나요?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국진이고요. 여기 이 영화의 공동 제작이자 배우를 해주신 손석구 배우 반갑습니다. 문병건 감독 함께 할 거고요.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나요? 네. 시원찮은데? 이제 좀 저랑 관계를 좀 소개해 드리면, 저는 이제 바로 직전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댓글 부대라는 영화를 손석구 배우랑 저랑 같이 작업을 했었고, 이제 문병건 감독하고 저랑도 인연이 좀 있는데, 저희가 좀 영화 지망생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회를 맡게 됐고, 이제 이 두 분의 관계도 좀 특별한 게 있잖아요. 이거 좀 소개 좀 시켜주시죠. 저희는 이제 그 2011년이죠. 그때 부산영화제에서 처음 이제 만났고, 그 이후에 이제 한준희 감독님의 뺑반이라는 영화 준비할 때 또 다시 만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손 배우님이 콘텐츠 만드는 거에 관심이 워낙 많아서 같이 만들어 보자 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매주 만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만들던 사이입니다. 네. 참고로 저희가 이제 GV가 두 번째인데, 저번 주에는 제가 그 같이 시리즈를 찍었던 DP의 연출님인 한준희 감독님이 GV를 모더레이팅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오늘 상당한 경쟁심을 하는 것 약간 덜컹될 수가 있습니다. 엄청 잘했다 그러길래. 네. 이거는 선수. 그리고 약간의 여담이지만, 저희가 같이 댓글 부대를 할 때 댓글 부대라는 시나리오를 처음 소개시켜준 친구이기도 해요.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연이, 사실 이렇게 셋의 인연을 얘기하면 저는 좀 재미있는 게, 이제 저도 어떻게 보면 상업영화의 입봉작 의료의 주인공이고, 사실 제가 그 전에 썼던 그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경우도 이 문병건 감독이 그 전에 찍은 단편을 제가 좀 베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으면서 친해졌거든요. 아 맞다. 네. 뭘 베꼈어요? 제가 불멸의 베꼈다고 사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불멸의 사나이라고 단편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서 네. 저거를 비슷하게 한 씬을 만들어 보고 싶으니 안 친할 때인데 허락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되게, 그때 실수를 했죠. 네, 되게 건방지게 직접 와서 얘기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굉장히 싸가지가 없는 애구나. 근데 오해가 다행히 잘 풀려서 이렇게 해서 친해지게 됐고,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문병건 감독은 그 뒤에 이제 뭐 칸에서 황금종려상까지 타고, 네, 그러면서 굉장히 승승장구했었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황금종려상의 위험을 잠깐. 봉준호 감독님보다 먼저 탄 친구죠. 대한민국에서 황금종려상 탄 감독님은 딱 두 분 계십니다.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그보다 먼저 탄 문병건 감독님.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상당히 건방진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겸손해져서 저희랑 시간의 친구로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GV가 시작되고 5분이 다 되는데도 아직 밤낚시 얘기가 해야겠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있었어요. 이제 사실 손석구 배우가 이 작품에서 배우로만 참여한 게 아니고 제작자로서도 참여를 했고, 네. 보통 이제 배우들은 감독들한테 선택을 받는 입장인데, 맞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역으로 제작자로서 감독을 먼저 선택하는 입장이 된 거잖아요. 뭐 여기서 문병건 감독을 선택한 이유?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처음에 이 밤낚시를 들어가고 완전 초기 단계, 그러니까 프리의 프리 단계 때에는 제작의 마음은 없었고, 처음에 저한테 밤낚시를 그러니까 밤낚시도 아니었죠. 그러니까 자동차의 시선으로 영화가 아니어도 되고, 뭐
광고도 되고 뮤직비디오도 되고 뭐 아무거나 했다니까 뭐를 한번 연출을 해보겠냐고 제안을 받았었거든요 먼저. 근데 저는 그때 이제 1차적으로는 늘 이제 문 감독님하고 뭔가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가 1차였었고, 그리고 이제 워낙에 자동차에 달려있는 카메라로 영상을 만든다는 이 컨셉을 갖고 하려면 굉장히 좀 독특한 사고를 하는 연출이 아니면 좀 좀 이렇게 틀 밖에서 생각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이렇게 엄두가 안 났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뭐 아까 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 동안 같이 이야기를 해오면서 제가 느꼈던 문 감독님의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평범함을 거부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이분이라면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여쭤봤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자기도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실은 그냥 배우만 할 생각이었지 제작까지 할 마음은 없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는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메인 제작자 분께 나도 참여를 하고 싶다, 제작에 이 제작이 뭔지를 좀 처음부터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해서 감사하게도 껴주신 거죠. 네. 그러면 사실 그러면 친한 관계인 거잖아요. 친구로서도 작업은 그쵸. 처음 같이 네. 한 거고. 그러면서 좀 다른 점? 우선 손석구 배우한테 여쭤보자면은 친구와의 작업인데 그리고 이미 친한 친구고, 다른 상업 영화 찍을 때와 좀 달랐던 점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젊은 감독님들과 하는 거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막 장편 영화를 막 10편, 20편 하신 분들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혹은 정말로 이제 아직 시작도 안 한 감독님들하고 저는 많이 해보고 그 경험이 굉장히 귀중하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입봉을 이제 시작하시는 감독님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가끔 힘들 때가 뭐냐면, 영화를 만드는 행위 자체가 내 개인의 영화를 위해서 스태프들이 모였다고 그냥 그게 그 어떻게 보면은 이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만들었던 소규모의 영화는 사실은 감독님이 기획부터 뭐 제작 예산 짜고 뭐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관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일을 분배를 해서 하는 거에 좀 어색해 하세요, 많은 감독님들이. 근데 저는 이제 문 감독님한테 놀랐었던 거는 그런 것들에서 좀 이질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저희끼리는 농담 삼아 그래요. 이 영화의 진짜 연출은 우리 조 감독님이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가 잘 안 되거나 모르거나 좀 미비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정말로 그 롤을 나눠서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되게 사실은 굉장한 자신감이나 원숙함이 없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점이 저는 조금 놀라웠던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오늘 GV가 끝나면 메이킹 필름을 한 번 더 틀어주시니까 자리 기다리셔서 한번 보고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면으로 그러면 문명공 감독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되게 특이한 시도가 많은 단편 영화잖아요. 네. 이게 뭐 기업과 함께 협업한 것부터 해서 시선 자체도 어떤 제약들이 있고, 지금 카메라에 자동차 카메라로만 장면을 보여줘야 하고, 예. 보면 크리처가 내뿜는 조명에 의한 조명으로만 계속 극이 흘러가고 대사도 많이 없고, 네. 이런 지점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이 제약이 주는 어려움, 네.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게 궁금합니다. 일단 자동차 카메라로만 찍어야 되는 그 미션이 있어서, 그 미션을 받았을 때 그걸로 이야기를 만들려면 그 제약이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경찰 바디캠이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러면 바디캠에 찍힌 푸티지 영상이야. 그리고 이 영상은 뭐 블레어 위치나 뭐 이런 유출 영상 컨셉들이 있잖아요, 유튜브에 도는. 그래서 그렇게 극을 구성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좀 촬영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또 샷의 크기가 일정하다 보니 어떤 콘티를 짜도 좀
이렇게 구도가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좀 지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배우분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그 동선 자체가 그 콘티의 어떤 그 좀 지루함을 많이 상쇄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이 사운드를 많이 활용했어요. 왜냐면 영상으로 줄 수 있는 재미의 한계가 있으면 그럼 그 영상 밖에서 보이지 않는 외화면의 사운드로 이 관객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뭐 정보를 줘야겠다. 그래서 뭐 차 안에 있는 라디오 소리나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거고요. 그리고 뭐 요원의 발자국 소리, 뭐 그 구슬이가 이렇게 차를 퉁퉁퉁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뭐 직관적인 정보들을 어디에 배치할까 고민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이제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고 관객분들 질문을 받을 텐데 두 분에게 왜 그렇게 아빠가 쳐다보듯이 아니 지금 물어봐라. 잘 되고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아니 잘하고 있습니다. 워낙 잘 되는데 나는 저기 지금 주무시고 계신 한 분이 계속 아 그래요? 형님 탓인가? 아. 좀 깨셨네요. 제가 궁금했던 거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 전체적인 컨셉에 대한 통일성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색감이 제가 밤낚시 딱 봤을 때 딱 남는 색깔은 형광 초록색이 제일 눈에 그냥 기억에 각인이 되는데 저는 그게 너무 영리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핸드폰에 충전됐을 때 색깔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표현하는 색깔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군요. 네. 그 이제 그 형광찌, 그러니까 밤에 낚시하는 형광찌 색깔도 그런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런 통일성을 맞춘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보면서 그거 자체만으로도 너무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 사실 그거는 연출자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작자랑 되게 손발이 많이 맞아야 이런 전체 컨셉을 통일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손석구 배우가 연기만 한 게 아니라 이걸 전체에 대한 컨셉을 두 분이 합의를 통해서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밀고 나갔는지 제작자로서도 궁금합니다. 그게 저는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많이 믿는 편인 것 같아요. 시나리오 단계에서 물론 시나리오를 100% 만족할 만한 시나리오를 쓰고 그거를 갖고 와서 현장에서 만들면 시나리오에 없던 200%가 또 현장에서 나오고 그걸 갖고 또 우리가 뭐 이제 사운드도 만들고 편집실도 가서 편집도 하고 그림도 더 만지고 하다 보면 또 거기서 그냥 룩뿐만이 아니라 이야기가 또 만들어지고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만들어. 이게 계속 연장선인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뭐 계속 이제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그 생물을 계속 이렇게 키우는 느낌처럼 이거를 저는 보는데, 현장에서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로 통일된 색감 같은 것도 모르겠어요. 감독님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가 그렇게 막 도드라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밤에 딱 갔는데 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다. 뭐 이 정도였었고 그랬는데 이제 편집을 하면서 요걸 조금 살리면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엔드 크레딧 올라가시는 엔드 크레딧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할 때도 우리 요걸 좀 살려서 요걸 조금 도드라지게 해서 요청을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영화만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하나하나 요소가 합쳐지면서 하나의 컨셉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홍보물을 돌릴 때도 이런 거 하나를 만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예를 들면 연출과 제작자 둘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뭐 최초에는 미술 감독님의 아이디어가 먼저 있어. 근데 미술 감독님도 그거를 예상 안 했을 수도 있죠. 근데 누군가는 좋은 거로 보고 나누고 거기서 작전을 또 짜고 그래서 또 홍보물도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되면 그게 누구 아이디어였지도 사실은 저는 의미도 없고 사실 생각도 잘 안 나고 그냥 한 대 뭉쳐지는 것 같아요. 조윤 감독은 어느 순간부터 다 자기 아이디어. 병돈 감독님은 제가 보니까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뭐 제가 답변 드리자면 저는 컨셉이 이게 두 가지였어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이건 내 아이디어였던. 물론 뭐 찌 같은 건 근데 이게 뭐였냐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미술 감독님한테 계속 요구했던 건 두 가지인데
그 주유소에 있는 찌들이 하늘에 뜬 별처럼 행성처럼 보여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거 반대로 두 번째 뭐였냐면 굉장히 깊은 깊은 바닷속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제가 요구한 거예요. 그래야 이게 뒤에 나오는 UAP 그 구슬이 같은 것도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라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제시했고 그걸 이제 구체화시킨 건 이제 그 뭐 미술 감독님 포함 그 칼라 해주셨던 뭐 CG팀 포함 다 그렇게 다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행히 그거를 이해를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운드 같은 경우도 뭐 되게 깊은 바닷속에서 나는 어떤 앰비언스 혹은 뭐 우주에서 있는 앰비언스 막 이런 것들을 계속 복합적으로 그 두 가지 기준에서 계속 제가 요구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스태프분들이 지금 다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노련하게 크리에이티브를 많이 하셨고 아까 석구 배우님 말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요소를 확보한 다음에 이거를 저희가 이후 후반 작업과 마케팅 과정에서 되게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큰 예로는 이제 영화 끝나고 엔딩 클레딧 올라갈 때 삐삐삐삐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음악의 요소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 본편에서 나오는 그 폴리 사운드나 앰비언 사운드를 활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료 어떤 뭐 딱 제한된 재료들을 계속해서 변형해서 활용하면서 좀 하다 보니 좀 이게 일관성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약을 해보면 문병곤 감독님 자기가 다 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런 이제- 친구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뭐 후반을 할 때 이제 손 배우님이 이제 사운드를 거의 같이 했어요. 그리고 CG 할 때도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독일 CG 회사랑 일을 했고 영국 사운드 팀이랑 일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잘하시는 분들인데 문제는 그 정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게 쳐줘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게와 그분들이 생각하는 세게는 좀 느낌이 다른 거죠. CG도 마찬가지로 좀 빨갛게 해줘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빨간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빨간 게 달라요. 그럼 여기서 반드시 커뮤니케이션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그럼 이제 손 배우님이 이제 연극 끝나고 와서 새벽에 와서 이제 그 줌 모니터에서 다 같이 이제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좀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누가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렇게 좀 디벨롭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하나 확실한 거는 저는 얘기하면서 지금 든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서도 좀 그런 면을 또 배우게 되는데 어찌됐든 그 누구 한 명이 잉태는 시켜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 이거를 만들고 나서 이런 순간 저는 야 참 친구지만 대단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컨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딱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셨을 때 자동차의 시선으로 뭔가를 만들어봐 했을 때 이런 나름의 논리를 따라서 이런 내용을 만들고 이런 내용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났으면 좋겠고 이거 나오는 과정이 사실은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막 혼자 집안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아는데 그러니까 어떤 씨앗을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걸 이제 당연히 문 감독님이 그걸 하신 거고 그리고 나서의 그 외에 있는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제작자나 뭐 기획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자칫 매몰될 수도 있는 크리에이터가 못 보는 무언가가 이게 좋은 거구나 해가지고 그거를 극대화시켜주는 거는 또 다른 그 창작의 영역인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만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시도하려고 하는 거를 사실은 의심 없이 과감하게 그냥 한번 해봐 이렇게 해 주신 또 이제 우리 현대자동차와 이노션과 마켄필름과 이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냥 저희를 거의 방생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믿고 맡긴다는 게 진짜 엄청 어려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놀랐던 거는 현대자동차와 협업으로 알고 있는데 차를 다 부셔놔가지고 저래도 되나 1, 2천까지 부시고 영화가 끝난다고 하는 게 있었는데 너무 고마운 기업이네요. 네. 그럼 이제 관객분들의 질문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선택을
하겠습니다. 남자분. 나오고 있군요. 네, 안녕하세요. 질문이 하나 좀 있었던 게 보면서 계속해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했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차 안이라서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소리가 잡히고 있길래 배우분께서 뭔가라도 말을 하실 줄 알았었어요. 근데 전혀 말을 안 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일상적인 피로에 찌들어져 있는 처음에 나왔던 팬티 담배가 포함해서요. 굉장히 작게나마 욕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 밤낚시를 하기 전부터 병곤 감독님하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했던 큰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는 좀 다이알로그를 최소화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많이 했었죠. 네. 그게 요즘에는 컨텐츠를 만들면 비단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나라 여러분만이 관객의 대상이 되지 않잖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있는 시대이잖아요. 그만큼 말보다는 다른 표현 수단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하는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지점이 있었고, 찌든 걸 어떻게 표현했냐고요? 욕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 근데 너무 섹시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섹시했었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힘을 주실 때 뭔가 그 낚시에 힘을 주실 때 작게나마 뭔가 워드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기할 때 배우분들에 따라서는 영철아 밥 먹었어? 먹었어. 맛있었어? 이렇게 하면 그 사이사이에 추임새를 넣는 배우분들도 많이 있고, 근데 저는 사실 대본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하는 걸 좀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뭐 중간에 뭐 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얘기해서 저는 웬만하면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의상 저는 별로 그렇게 대사가 많아지면 저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안 하고, 의상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하나로 하려고 했다가 그래도 나름의 변화도 좀 줬으면 좋겠고, 저희는 영화에서 어느 정도의 조금 서스펜스나 미스테리 같은 요소를 가미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텐트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구도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한계점을 장점으로 최대한 활용을 하려면 텐트 안에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의외의 복장으로 딱 나왔으면은 나름 궁금해하지 않을까? 저기서 뭘 하고 있었고 쟤는 어떤 사람이길래 저기서 혼자 저런 복장으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저는 질문을 이렇게 주게 하는 게 미스테리이잖아요. 그런 좀 의도가 있지 않았었나? 네, 저도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추임새를 넣었어도 괜찮았으려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저희 원래 수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대사로 뭘 전달하기보단 구도와 동작으로 그리고 소리로 모든 걸 이제 딱 전달했으면 거기까지만 담백하게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 이게 좀 컨셉이긴 해서 추임새는 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그리고 컨셉 자체가 저희가 이제 1, 2차 편집을 하면서 계속 한 11분에서 13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제 지키고자 했던 컨셉이 체감은 10분 안으로 무조건 들어와야 된다였어요. 그러니까 네. 딱 봤을 때 이미 이해가 됐으면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하는 것들은 의도적으로 네. 또 다 이렇게 네. 쳐내는. 그래서 저희가 노렸던 정보와 감정이 전달이 됐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게 해서 그래야 전도 몰입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컨셉이다 보니까 추임새가 들어가면 또 어떤 관객들은 저거는 뭐지라면서 좀 옆으로 셀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좀 애초에 차단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감독님도 약간 스타일이 그러시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사실 더 궁금하고 놀라웠었던 거는 이게 한국이 시골이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영화 자체가 되게 이국적인 거예요 느낌이. 왜 이국적이지? 해외에서 봤을 때 이국적인 요소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렇죠. 자동차 때문인가 아니면 저 대사가 영어로 나와서 그런가 했을 때도 안 그렇거든요 사실. 저는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댓글 부대도 촬영을 하셨던 조용래 촬영 감독님의 역할도 되게 크신 것 같아요. 이상하게 그게 이제 왜 똑같은 대사를 다른 배우들이 치면 그 느낌이 다른 것처럼 똑같은 거를 어떤 촬영 감독님이 찍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른데 저는 항상 조용래 촬영 감독님 찍는 영상들을 보면 어딘지 좀 이국적인 느낌이 항상 좀 드는 게 저는 있는 것 손석구의 수염 때문인가라고 생각해요. 수염 뭐 그러니까 배우의 아우라 자체가 압도하는 게 좀 있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이국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도 저희도 이제 컨셉에도 실제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네. 질문을 더 받았어야 맞아, 되는데 죄송합니다. 질문을 하나밖에 못 받고 하나만 더 받아도 되나요? 시간이 어떻게 네? 하나만. 하나만? 네. 마지막. 예, 남자분 네. 두 개를 먼저 드셔가지고 네. 일단 저희 아이오닉 5를 만든 팀인데 저희 홍보 잘해주셨습니다. 네. 차 보셔준 거 저희가 더 차를 드리러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사준다고? 나중에 들을 테니까 한 대 더 풀셔달라고요. 촬영해 주세요. 보시기에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동차를 봤을 때 카메라 선명도라고 해야 되나 해상도보다 훨씬 더 화면이 더 클리어하고 분명하게 나온 것 같아요. 뭔가 보정이 당연히 들어갔을 거라 생각이 자동차 들었는데 홍보하시는 분이면 그런 말씀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원래 선명한데 저렇게 영화를 만드니까 선명했을까라는 그런 의심을 항상 있었는데 보정이 일단 들어가는 건지 그게 한 가지가 좀 궁금하고 밤낚시 2도 만나볼 수 있는 건지 그거 두 개가 궁금합니다. 일단 조명이 있죠. 조명이 있고 보정 당연히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출된 푸티지 영상 컨셉이기 때문에 뭐 화질이 열화됐다 이런데 열화된 컨셉을 좀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이렇게 좀 같이 후반 작업 때 그걸 당연히 했습니다. 그리고 2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요원의 캐릭터가 지금 성립돼 있어서 이 친구에게 조금 재밌는 미션과 그리고 조금 더 강력한 악당을 제가 생각할 수 있다면 만들어 볼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질문 하나만 더. 네. 일단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처음에는 되게 웅장한 사운드가 포커스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라디오에 나오는 멘트가 엄청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로미오가 에이전트 생활하면서 외로움은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했는지나 뭐 외로움을 느끼거나 했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 마지막에 구슬이가 가까이 와가지고 이제 요원한테 웃어 보이는 것 같은데 혹시 그 아이랑 교감 같은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요? 배우님, 교감 뭐였지? 그 라디오 멘트를 감독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연출부가 아까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 개의 옵션을 보고 이제 얘가 외롭게 혼자서 지내는 컨셉을 필요하다. 그래서 이 친구가 좀 같이 이제 그치, 고민했죠. 우연스럽게 그의 마음이 대변되는 라디오를 이렇게 틀어놨다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쵸. 미션을 하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그 미션의 특성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움을 많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캐릭터를 할 때 저희가 잡은 캐릭터의 특징을 약간 이미지화 했던 게 이 남자의 팔다리에 무거운 이렇게 추가 좀 달려있다고 항상 상상을 하자. 좀 이렇게 성격도 무겁고 몸도 함부로 안 움직이고 좀 진중하고 무거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의 속마음에는 어떤 여림이 있을까를 대변은 하고 싶어서 그 라디오가 있었던 것 같고, 그 동그리의 동작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것 같은 그게 감독님이 직접 이렇게 막 하셨어요. 그 동작을 따가지고 저희 CG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감을 이루고 이제 떠난다. 뭐 그런 걸 위해서 그럼 동물들은 실제 어떻게 행동을 할까를 연구를 해서 이제 그 모션을 저희가 녹화한 다음에 시스템에 보내면 이제 그걸 좀 구현해서 저희한테 보내주셨죠. 예, 그렇습니다. 팔을 2번을 하는, 1번을 하는 그렇죠. 팔도 휘니적거리니까 또 그런 뭐 되게 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선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질문은 더 못 받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죄송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사실 처음에 좀 우려도 했었어요. 1,000원짜리 영화를 극장에서 단편을 튼다고 이게 과연 될까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지금 결과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관객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고,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일반 관객분들이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기회인데, 이런 기회를 준 것 자체도 저도 너무 고맙고, 관객분들에게도 사실 이런 영화가 또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좋은 추억과 기회를 맞이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마지막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고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저는 무엇보다도 그 생애 첫 그 지부의 모더라이팅에 성공하신 안국진 감독님 이 자리를 함께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 그리고 밤낚시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이거 영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셔서 다음 주에도 또 한대요. 원래 2주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한 주를 더 연장 상영하게 된 거는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찾아주신 여러분들 덕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너무 즐겁고 일단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고 이제 항상 동네에서 같이 저녁도 먹고 뭐 술도 먹고 하는 국진이 형의 오늘 스마트한 모습을 처음 봤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젠틀한 모습도 처음 봐서 굉장히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손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진짜 비 오는 날도 이렇게 찾아주셔서 연장 상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많이 좀 봐주시고 주변에 소문 좀 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억 가지고 돌아가 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메이킹 영상이 바로 이어서 되니까 저희만 먼저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밤낚시는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많이 없는 포맷이잖아요. 10분짜리 영화를 극장에서